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광주시가 임시 선별검사소를 다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도 재개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최근 다시 7,000명대로 늘었습니다. 지난 4월 19일 이후 가장 많은 수로 증가폭은 다소 주춤하지만 확산세가 여전한 겁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PCR 검사를 진행하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다음 주 11일부터 다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5월 31일 문을 닫은 이후 2달여 만입니다. 검사소 위치는 기존 시청 야외음악당이 아닌 상무지구 김대중 컨벤션 센터 인근 518 교육관의 주차장으로 정했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로 검사 대상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동일한 60세 이상과 해외 입국자 등입니다. 5월 말 문을 닫았던 생활치료센터도 다시 운영됩니다. 광주시는 전국 하루 확진자 20만 명 이상의 확산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운영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518 교육관 숙박시설로 50병상 규모입니다.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거주지가 불확실한 해외 입국자나 외국인 유학생 등이 주된 입소 대상입니다. 해외 입국자라든가 그다음에 유학생이 확진된 경우에 사실은 그분들이 재택 치료를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광주 전남 지역 위중증 환자가 25명까지 늘어나면서 병상 가동률도 높아지는 가운데 광주시는 2달 전 68개까지 줄였던 전담 병상을 앞으로 160여 개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광주시와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복합쇼핑몰 유치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국민의힘 시당은 어제 국힘 당사 앞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복합쇼핑몰 유치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임을 확인하고 민간이 주도하되 광주시와 정부, 여당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전남대병원 신축과 아시아 문화전당 활성화, 국립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광주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국민의힘 시당은 정책간담회를 상시화하는 등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안을 두고 교육단체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어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방문한 광주 서석고등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성급한 학제 개편 논의는 사교육시장 진입을 앞당기는 정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앞서 예비 국공립유치원교사연대는 정부의 학제 개편안이 유아의 발달 과정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광주 교사노조와 전교조 전남지부도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민영돈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자 부총장과 처장단 전체가 보직을 사퇴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주 일부 단과대 학장 등에 대한 징계안을 이사회에 올리란 지시를 거부한 민 총장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부당한 학사 운영 개입을 자제하라고 이사회에 요구했지만 이사회가 이를 묵살하고 총장 징계안을 의결했다며 부총장을 비롯한 처장단 전체가 보직 사퇴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세계 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충청남도 그리고 전라북도가 유치에 나섰는데요. 전남이 일부 평가 항목 등에서 분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서남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해 7월 신안군과 보성, 순천시를 포함해 충남 서천과 전북 고창 등 4개 지역 갯벌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320억 원을 들여 이 세계유산 갯벌을 관리할 세계유산보존본부 유치 공모에 나섰는데 평가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광역지자체별로 한 곳만 신청하도록 제안해 신안, 순천 그리고 보성 등 3개 시군에 걸쳐 갯벌이 지정된 전남은 한 곳이 지정된 충남이나 전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데다 본부 운영비의 20%를 지자체 몫으로 규정한 것도 부담입니다. 또한 평가 기준에서 지역 갯벌 방문자 센터 등 국가시설과의 연계 가능성에 5점을 배정해 갯벌 방문자 센터나 국립생태원 등이 들어선 충남 등에 유리하게 평가 항목이 짜졌다는 것입니다. 국립으로 이미 시설이 있으면 그 연계하는 데 평가 항목에 가점이 있으니까 그 시설들이
들어와 있지 않는 시도에서는 불리하다는 것이죠. 반면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단을 구성하고 10여 년간 노력해온 전남의 기여도 등은 평가 항목에서 빠졌습니다. 특히 신안군의 경우 생물 종 다양성이 가장 뛰어난 데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전체 갯벌 면적의 86%를 차지한다며 갯벌 보존본부 설치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신안군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신안군 갯벌만 세계유산의 잠정 등록 목록에 등재도 되고 당연히 신안군에 와서 그 보존본부가 설치되지 않겠나. 전남도의회는 이와 관련 해수부가 공모제를 실시해 지자체 간 경쟁을 부추기고 일선 지자체의 협력과 참여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공모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강진군과 해남군 그리고 전북 부안군이 오는 12일 국립광주박물관에서 한국의 고려청자 요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학술대회는 전문가 6명의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고 세계군의 고려청자 요지를 한국의 고려청자 요지란 명칭으로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세계군은 한반도 서남해안이 청자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됐다며 고려청자의 가치를 널리 알려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가 연속 보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무부와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무단 이탈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외국에 있는 그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외국에 가서 그런 협상도 직접 해서 단계도 좀 축소하고 하는 이런 통합 인력 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센터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주십사. 근데 힘들게 구한 외국인 분들이 이제 무단 이탈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제 법무부에서 이탈률이 높으면 그 지자체한테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 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범정부적 개선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저 고용노동부의 산업인력공단처럼 그 역할을 누구한테 어떻게 맡길 건지 그거를 법무부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도 일선 시군에 떠넘겨진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계절근로제 도입 전반을 기초지자체에서 전담하면서 역할 수행을 위한 인력과 업무 부담이 외국 지자체와 인력 도입 MOU부터 선발, 체류, 출국 업무를 전담할 외국 인력 도입 기관 설치를. 법무부 역시 KBS 보도와 관련해 일선 시군에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과정에 개인이나 단체 개입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복되는 계절근로자 무단 이탈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는 물론 운영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여수 이하포 미군 폭격 사건 72주년을 맞아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가 어제 남면안도 이하포 평화공원에서 치러졌습니다. 올해 추모제는 민간단체 주도로 열렸던 과거와 달리 처음으로 여수시가 주최하고 이하포 미군 폭격 사건 위령사업 추진위원회가 주관했습니다. 이하포 미군 폭격 사건은 1950년 8월 3일 여수 남면 안도리 인근 해상에서 제주로 향하던 피난선을 미군기가 기총 사격해 승선자 250명 가운데 다수가 숨지거나 다친 사건입니다. 광양시가 여순 사건 위령탑 설치에 나섭니다. 최근 열린 위령탑 위치 선정 조사 용역 설명회에서 연구용역팀은 위령탑 위치 선정 조건과 후보지 8곳에 대해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위령탑 설치를 시작으로 광양시는 여순 사건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추모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목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기준 목포 근대역사관과 자연사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 36곳의 입장객이 35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었습니다. 목포시는 올 하반기 음악축제인 목포 뮤직플레이와 문화재 야행 등 대형 축제가 예정돼 있어 올해 관광객 800만 명 유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밤낮 없이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밤사이 열기가 그대로 남아 곳곳에서는 25도를 넘는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당분간 밤에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35도가 넘겠습니다.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물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요. 낮 시간대 격렬한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소나기가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각각 5에서 60mm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mm의 다소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 어제와 대부분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은 광주 32도, 화순 33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31도, 광양 34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32도, 완도와 장흥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31도에서 3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비 소식이 잦지만 당분간 32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4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